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돈이 되는 뉴스를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이제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해와 진실 코너로 진행을 하고 싶다. 예, 세금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여야 합의를 했고 그렇죠. 오늘 오후에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아마 최종 결정이 나올 겁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인데 내용부터 좀 짚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시행한다라는 거였죠. 이게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주장한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이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시행령 예고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행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 않고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여당에서 2년 유예 얘기가 나왔고 야당에서는 야 여야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이런 식이었다가 이제 다시 재합의를 통해서 일단 2년간 유예를 한 겁니다. 이걸로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 2년 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원래 2023년 적용이었나요? 그러면 2025년 5년이 되는 5년에 거죠.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다시 얘기를 겁니다.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도 우리 같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지만 정치적인 논리도 일단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고요. 어찌 됐든 이걸로는 한숨 돌렸습니다.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증권사들이 여기에 전산 비용을 투자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얘기들이 나오지만 어찌 됐든 뭐 이게 유예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게 내가 여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일부 언론에서는 종부세처럼 내가 해당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현재 양도소득세의 10억 기준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100억까지 다시 올리자라는 추세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예전에 그죠? 지금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점점점 줄여왔던 건데 이번에 100억까지 다시 올리자라는 여당안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일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50억 원 얘기 나왔다가 근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억, 30억 여기까지 그렇죠.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죠. 나왔었던 거예요. 점점 낮춰서 상황인데 일단 10억 요거는 유지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이제 10억을 본인으로 볼 것이냐, 가족 합산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도 논쟁이 있었죠. 인별로 따질 거냐, 가족 합산이냐. 따질 거냐라는 부분이 있었죠. 정부 여당에서는 10억으로 갈 거면 개인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정부 여당발 뉴스가 굉장히 이제 희망을 남겨주는 부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강경한 얘기를 좀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지가 되는 걸로 현재 지금 가족 합산으로 10억이 유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 부분 거래세와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를 같이 이제 묶어서 봤었던 부분들인데 이건 인하했든지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기관 쪽에서 이제 했던 거고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개인은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과연 얼마나 이제 내가 해당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문제는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어느 정도 대비는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실질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 날 휴장이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3거리를 남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3거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물량들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물량이 서서히 소화되는 거하고 단기간에 소화되는 부분들은 좀 다르죠. 근데 이거는 뭐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단위가 일단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은 현재로서는 증시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게 꼭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이 물량 나오는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 배당 매력도까지 지금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내가 비가 내리는데 이걸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코스닥에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때문에 코스닥이 빠지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700선을 하회한 상태에서 이런 악재까지 있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서려고 했던 분들도 좀 지켜봐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매수를 빼는 거죠, 발을.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 그렇군요. 실질보다 심리도 그렇죠. 심리적인 영향이다는 거죠. 뭐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되지만 누군가 팔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매수 호가를 빼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에서 매도자가 더 의지가 강한 시장이죠. 매수자는 관망 심리로 가게 되면 그럼 호가 공백에 따라서
밀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팔아야 된다. 10억을 팔아야 되는데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10억을 팔면 어떻게 되죠? 호가를 밀어버려야죠. 훨씬 아래로 가죠. 예. 그러면 매수하려는 분도 야, 호가 밀리네? 더 밑으로 빼. 이런 식이 돼버리기 그러니까 때문에 받아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확 빠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예. 이게 사라지고 나면 주가가 급락한 매물 공백이 생기면서 올라가요. 리바운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지금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게 이제 1월 효과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지금은 소나기가 일단은 나올 가능성 네. 이게 실질적인 매물 플러스 심리까지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주주 요건 10억 원 이상 한 종목을 가족 합산으로 가지고 가면 대주주에 포함이 되고 그로부터 1년간인가요? 1년간 세금이 굉장히 높게 주식은 책정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세금이 붙습니다. 20%에서 그 초과분에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24%까지 되니까 어쨌든 20% 이상 20%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주 명부 폐쇄 딱 그 하루에 요건만 피하면은 1년 동안 이게 안 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사는 현상이 늘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거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10억 원 기준이 되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으로 얼마나 될까? 예, 해봤는데 여기 좀 빠졌네요. 예.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52조 8,1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그걸 지분율로 계산을 해봤더니 등장했습니다. 0.00 0 하나 더 있어요. 0.00028%.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고 네. 요거 그러니까 이상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은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일단 뭐 이런 세금을 맞은 분들이 거액자산가들이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게 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세금은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해당하셨던 분들이 올해 만약 주식을 매도했다라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지금 현재 증시가 내년도 하반기에 턴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의 논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올라가고 내후년도에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게 양도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회피하고 싶은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1월 휴가 기대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정치권이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으면 저는 그건 무의미하다라고 봐요.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건 무의미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왜 제가 무의미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응 전략을 해야 돼요. 오랭커의 질문이 핵심입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신들 세무사하고 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보시겠죠. 자,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저는 조금 상황을 보자.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의 물량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부 뭐 코스닥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매물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고 1월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당장 1월 3일부터 주가가 폭등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보시면서 그 대신 좀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좀 낙폭이 크다라고 한다라면 슬슬 매수 시점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족 합산이면 가족이 어디까지 포함입니까? 그게 아직 모호합니다. 이게 뭐 4촌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법이 이제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확정이 돼서 발표가 날 겁니다. 이제 최종 세부안이 땅땅땅 국회에서 나오는 게 오늘 오후 장마치고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됐었던 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자녀, 손자까지 포함이라고. 제가 해당이 안 돼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 있으신 분, 세금 낼 분만 관심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농담입니다만. 이후에 또 체크를 해봐야 할 세부 항목이 눈에 띄면 그때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3거래일 동안 이 회피 매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우선순위.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수급이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그 다음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제 레고캔바이오 네. 암젠의 신약 플랫폼 기술 이전 소식입니다. 최대 1조 6천억 원인데 뭐 이거를 다 지금 받는 건 아니고 먼저 계약금 일부 받고 뭐 좋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계속 받는 그런 구조죠. 어떻게 보세요? 뭐 이 계약금도 보통 계약금 공개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긍정적인 거하고 이제 약간의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긍정적인 것은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ADC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거의 표적 항암제처럼 그 우리가 암세포에 가가지고 작용을 하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암젠이 이 기술을 사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을 사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최대 1.6조 원이라고 얘기한 게 이걸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하고 암젠과 같이 이제 이걸 암젠에 있는 그 기술력과 레고캔바이오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약까지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점차적으로 돈이 마일드스톤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별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레고캔바이오는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 시험 단계부터 신약 개발 단계까지 수년 동안 이걸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왜 긍정적인 뉴스냐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암젠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자기들이 다 했다가 지금은 이제 신약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고캔바이오라든지 중국,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좋은 기술이다 판단하면 자기네들이 사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거는 좋은 기술을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가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암젠이 떠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기술이다라는 거고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임상 2상, 3상까지 간다라는 것은 글로벌 제약사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내년도에 수많은 컨퍼런스가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당장 그 컨퍼런스라든지 물론 각 그 회의들에서 이런 것들이 뭔가 매출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그런데 가면 이 제약사들 같은 경우 막대한 자료들을 뿌립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의사분들이랑 제약 관계자분들이 와서 서로 자기의 이제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수많은 자료를 뿌린다. 제가 이제 의사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자료들을 이제 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어수선하고 하니까 일단 자료를 받아갖고 온답니다. 제가 일단 마음에 드는 것들 발표되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일단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참분이 보게 된다라면 좋은 게 있으면 그때부터 서로 안면 트고 연락해가지고 향후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건데 거래의 장, 홍보의 장이군요. 홍보의 혹시 장이에요. 다음 장으로 그 일정이 있으면 제가 일정도 체크를 해왔거든요.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헬스케어 뭐 이런 컨퍼런스 이런 건데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봤을 때 여기 하고 여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암학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 우리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 때마다 주식시장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러면 주식가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유가 저기서 새로운 트리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내년도에는 좀 그 약간의 긍정적인 코멘트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국면이었기 때문에 다 화상으로 했는데 드디어 몇 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수만 장의 명함들이 뿌려지고요. 수만 장의 어떤 자기들의 회사 홍보 자료들이 뿌려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정리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2, 3, 3상 한다라는 것은 그 의사들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별로 그런 종목들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반면에 이렇게 레고캔바이오처럼 암젠 같은 경우가 기술 이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암젠만 있나요? 다른 회사들도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사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적 관찰하시되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도 걸릴 수 있다. 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임상 한번 하는 게 전임상부터 일상 한번 계획 잡고 들어가는데 2, 3년은 기본이거든요. 자, 전임상, 일상, 2상, 3상 하면 이거만 해도 10년이에요. 그 뒤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레고캔바이오를 하나로 놓고 보는 개별 이슈로 봐야 하는 걸까요? 제약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하나의 포인트로. 이슈죠. 하나의 이슈죠.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자제분들이 다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나이라고 칩시다. 한 명이 1등 했다고 우리 아이도 1등 하나요? 이 판단이 좀 그래도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레고캔바이오가 이 ADC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된 거지 옆에 있는 제약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다 빠지잖아요. 그 왜 이유가 빠지는 뭘까요? 거예요?
일단 몇 가지 트리거는 되겠죠. 일단은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모 펀드가 이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수급 논란이 이제 불거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미뤄 짐작컨대 대주주 물량도 있을 거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예, 이제 1차 타깃이 네, 바이오죠. 바이오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3인방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성장 섹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카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무너진 오늘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오늘 레콘랩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렇군요. 9% 정도 올랐는데 이제 급등했다 빠져서 음봉이지만 어쨌든 9% 올랐지만 다른 거와는 다른 데는 HT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홀로 이 기술을 보게 된다면 레오켄 바이오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뭐 군계 일학. 그렇죠. 예, 유일한 학. 네. 예, 어떻게 만약에 보신다면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레고캔 바이오에? 근데 이거는 이런 주식들이 어려운 것은 정말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의 내가 관심과 자금 여력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길게 더군다나 이게 기술 이전이지 성공한 건 아니고 신약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견뎌내고 그 이후에 그에 걸맞은 네. 예, 결실을 땄으면 근데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진짜 우리가 소위 제약바이오라는 것에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대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걸 믿고 투자하겠다라면 이게 정말 장기 가치 투자의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예,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눈덩이 적자의 전기료 인상 카드, 한전 주가도 개선이 될까? 예, 요즘 뭐 유틸리티 쪽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가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최대 전력 수요 역대 최고,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내년 영업 적자는 14조 원 이지만 주로 상반기에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내년 손실폭 감소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민간이 내는 전기료와 기업이 내는 전기료가 다르죠.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 2019년까지는 흑자였습니다. 예. 근데 2020년 들어서 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적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구조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는 이건 굉장히 많은 전 주제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전이 채권을 더 이상 발행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전채에 대한 쏠림 현상 때문에 예. 다른 채권들이 팔리지 않는 현상, 그래서 채권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단가를 올리겠다. 지금도 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더 올리겠다라는 거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전이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그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창출해내겠다라는 방식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나쁘지 않은 뉴스다. 한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한전 주식과 가스공사 투자하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일단 가격이 딱 고정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원가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오면 이익이 줄어들고 원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늘어나고 막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판단하는 게 어려웠죠. 근데 지금 이것을 올라오니까 이게 밀어 올리겠다라는 구조 아니겠어요? 이게 올라오니까 밀어 올리겠다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면 이익은 더 커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괜찮습니까? 한전 지금 기관들이 꾸준히 사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원래 어떻게 보면 공공재였고 우리가 이제 이게 뭐 그렇죠.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공기업처럼 이제 운영됐던 부분들인데 반민영화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 움직임은 좋겠죠.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내년도 전기료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거보다는 경제 논리로 가겠다라는 게 새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간략하게 삼천린 등의 이 민간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가가 한 7배 뛰었나요? 그렇죠. 뭐 삼천리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 적고요. 대주주 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자산 가치 여의도에도 지금 삼천리 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여의도 역에 나오면 삼천리 본사뿐만이 아니라 예. 오피스 올라가는 것도 삼천리 땅이거든요. 자산 가치도 지금 엄청나게 있는 그렇군요. 회사이고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 작다. 이거는 좀 품절주. 별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뭐 이익 개선의 논리보다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품절주의 역할 일종의 이제 착시 효과도 좀 있었겠네요. 이 점은 좀 감안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보다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